조철우의 579 코나 83회 방송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진행한 지 3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30주년 돼 갔고요. 지금 한국과 중국의 다양한 경제 지표를 한번 기본으로 한번 좀 비교해 보고요. 지금 향후 방향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하면은 여러분들 어디시죠? 중국입니다. 중국 인구 14억 4,847만 명으로 세계 1위입니다. 참고로 인도가 지금 14억 명 넘어서 2023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앞서서 세계 1위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매년 7천만 명씩 세계 인구가 늘어나는데요. 올해 80억 명의 인구가 도달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5,162만 명이고요. 또 면적은 중국이 한국이 10만 킬로 해배니까 한국의 약 100배 정도의 가장 큰 면적입니다. 참고로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 러시아 한국의 170배, 2위 캐나다, 3위 미국, 4위 중국. 그래서 2, 3, 4위 한국의 100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GDP는 전 상황에서 중국이 12,359달러고요. 한국이 34,801달러에서 약 3배 가까이 한국이 많은 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과 중국 상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992년부터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었는데요. 올해로 2022년 8월 달 들어서 3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에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고요. 그 이후에 중국은 2001년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서 저렴한 인건비하고 또 생산 공장, 생산 라인을 가동시켜서 글로벌 시장으로 생산 거점의 모든 주요 기업들이 들어가서 또 중국 자체도 지금 성장이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에 베이징 북경 올림픽이 있었고요. 2010년에 상하이 박람회를 진행하면서 중국은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참고로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한국도 고도 성장을 진행해 왔죠. 자, 그래서 지금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 발표한 자료, 최근 자료 데이터를 한번 기본으로 하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 총생산 GDP는요. 1992년 한국 3,555억 달러, 중국은 4,921억 달러. 인구에 비해서 이제 한국보다 조금 많네요. 2021년에는 거의 30여 년 지난 후에는 한국이 1조 7,985억 달러로 한 약 5.1배 성장했는데요. 중국은 무려 17조 4,580억 달러로 35.5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총생산 GDP는요. 미국이 지금 24에서 25조 달러 1위고요. 미국에 이어서 2위가 지금 중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1인당 명목 GDP입니다. 1992년에는 한국도 10,000달러 이하로 8,126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34,801달러 4.3배 증가했는데요. 중국은 당시에 420달러에서 현재 12,359달러로 29.4배 증가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1인당 명목 GDP가 한국의 당시에는 92년에는 5.2배에서 지금 2021년에는 지금 35.5% 수준까지 중국의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수출입 증가율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출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요. 지금 중국이고 이와 더불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또 한국도 총 GDP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도 하죠. 당시에 1992년 한국은 그 당시보다 2021년에 수출 증가율이 약 8.3배 성장한 데 비해 중국은 무려 39.3배로 큰 폭으로 수입이 증가한 것이 중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자, 중국은 기존의 제조 공장의 생산 공장의 어떤 능력에서 지금은 소비 시장으로 지금 급격히 인구도 많지만은 내수 시장 확대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조업의 경쟁력은요. 1992년 한국이 14위, 중국은 33위, 한국이 경쟁력이 있었죠. 2020년에는 한국이 전 세계 5위,
제조 경쟁력, 중국이 2위까지 제조업의 산업군들이 많이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포춘의 500대 기업수 이렇게 지금 주요 데이터를 보면은 1995년에 한국이 8개, 중국이 3개로 한국이 많았죠. 근데 2022년 중에 지금 현상 보니까 한국이 16개 기업, 중국이 136개 기업으로 전 세계 포춘 500대 기업수에는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수출 품목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는 시장 품목수를 보니까 1993년 한국이 96개, 중국이 322개에서 2020년 한국은 감소해서 77개, 중국은 무려 6배 이상 증가한 1798개 기업이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보다도 큰 폭으로 지금 규모나 생산 라인, 다양한 제조 기능 이 부분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현상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얼마 전에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3.7%를 갖다가 금리를 동결했다가 최근에 0.05%를 낮춰서 3.65의 금리입니다. 그리고 위안을 갖다가 너무 강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안을 절하시키려고 중국 기업은 금리 인상도 지금 안 하고, 왜냐하면 수출을 하고 있지만 이제 경쟁력이 위안이 너무 높아가면 또 수출의 경쟁력에서 힘들어지겠죠. 참고로 한국은 올해 서너 차례 금리 인상을 해서 현재는 2.2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이 거의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요, 중국은 과거에 양적 성장에서 지금 이제 질적 성장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또 경쟁력, 과거에는 뭐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출 1위, 수입 1위 국가였지만은 지금 향후에는 우리나라가 계속 중국의 대무역 적자, 올해도 지금 적자폭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무역 적자가 더 커질 것 같고요. 또 기술력의 차이가 그만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 어떻게 보면은 인구도 그렇지만 우리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생산하는 수량이라든가 어떤 집중과 특화하는 것 물량보다는 중국이 그만큼 기업도 많고 경쟁력도 많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중국은 다수의 기업들, 그중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지금 수량 같은 경우도 소수 물량이 아니라 대량 박리담의 물량으로서 가격 경쟁으로서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 한국이 앞으로 앞서가지 않으면은 이 가격 경쟁 분야는 앞으로 계속 뺏길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지금 R&D 투자 등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표가 점점 지금 상황을 향상시키고 있고요. 또 그중에 이제 중국의 특정 제조업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배터리, 핵심 산업의 경쟁력도 급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자동차 대수가 코로나 이전에는 9천만 대 이상이었는데요. 코로나가 왔던 2020년 15% 감소하다 최근에 이제 조금 소폭 증가해 갔고요. 1억 대는 안 되지만은 그 중에 판매 대수를 보면은 중국이 2,600만 대로 1위고요. 미국이 한 1,700만 대로 2위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판매 대수는 170만 대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 시장도 보면은 한국에서도 배터리 경쟁하는 기업들이 몇 개 기업이 있지만요. 중국도 지금 차세대 비즈니스에는 반도체 배터리 관련 산업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점을 주력 산업으로 지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중국이 2022년 상황을 한번 이제 포인트 보니까요. 올해 잘 나가던 중국이 2월, 3월인가요? 1분기 정도에 뭐 베이징, 상하이 또 중국의 주요 제조 거점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봉쇄시켰죠. 심지어 특정 지역을 봉쇄하는 이 2개월 동안의 공급망 관리의 지연과 생산 라인의 어떤 스톱을 인해서 중국이 예상했던 성장률도 5.5% 목표에서 지금 3%대로 지금 둔화되고 감소되는 현상이 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써 6개월이 됐네요.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참고로 유럽은 친환경을 먼저 달린 나라고 또 가스 송유관을 해서 유럽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저렴한 가스를 갖다가 공급받았는데, 지금 이 사태에서 지금 유럽의 대다수 유럽 EU가 지금 같이 가스량을 줄이고 또 러시아도 가스 공급을 줄여놨기 때문에 유럽의 전체적으로 재료비, 원료 이 포함해서 에너지 포함해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 부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러시아의 가스를 가장 많이 공급해가고 최근의 상황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인구이 14억 명이 넘는 인도가
지금 수입 물량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미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 기업에 한해서 특별히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서 중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이전만큼 지금 원활하지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 마찬가지로 지금 인구가 지금 중국도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억 4천만 명에서 더 이상 크게 늘지 않고 있고요. 한국도 2년 전에 실질적으로 한국 인구가 5,182에서 꺾이기 시작하면서 현재 5,162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일본의 상황을 보더라도 한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은 그만큼 경제력이나 한국의 시장 규모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25에서 30 이상 된 거를 우리 초고령화, 15 이상 된 걸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하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나 생산 연령 인구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의 주요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중국 수교 벌써 30주년이 됐네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한번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철의 579 코너 83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주신 정치 감사드리면서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쿡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